엔비디아가 ARM 400억 달러, 47조 5천억에 샀습니다. 오토카지님 감사합니다. 규제 당국 벽 넘을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하는데, AR의 문제 여러분,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죠. 스마트폰 칩 설계 90% 담당하는 오픈형 라이센스 회사. 삼성, 애플, 퀄컴, 화웨이가 고객사. 18개월 걸린 당국 승인이 관건. 18개월 걸리는데 이 두 개의 합병을 미국하고 영국이죠. 미국하고 영국이 이 합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대금은 100억 달러가 400억 달러짜리 계약에서 100억 달러가 현금이고 200억 달러가 주식인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할까요? 400억 달러 매매가 그러니까 손해장은 80억 달러의 차익. 9조 5천억 정도를 먹은 거예요. 손정이가 근데 지금 빵꾸 난 돈 몇 푼이냐고. 이렇게 그 공유오피스 뭐죠? 공유오피스 그 회사 이름이 뭐였어? 손정이가 대빵 빵꾸 난 회사. 거기에서 벌어진 게 너무 커가지고 손실이 그거 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손정이 비전 펀드가 손정이 100% 지분이 아니라 리버리지로 땡겨온 돈, 이제 아프리카래. 사우디 아람코 돈도 땡겨오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계속 손실이 나면 책임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계약금 20억 달러, 215억 달러 주식으로 120억 달러 현금으로 ARM에 지급하게 된다. 400억 달러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300 얼마에다 조금 더 그러네요. 그리고 ARM 실적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현금이나 주식 5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15억 달러 어치는 엔비디아 주식이 ARM 직원들에게 주어진다. ARM 직원들에게 주식을 이렇게 주는 거군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400억 달러를 쓰네. 이렇게 돼서 소프트뱅크는 이번 거래에서 엔비디아 지분 10%를 이렇게 된다. ARM은 어떤 회사?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엔비디아 경쟁사가 ARM의 고객사 역설 뭐 이게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여러분 GPU라는 걸 만드는 회사죠. 지포스 아십니까? 지포스? 네, 위워크죠. 위워크, 우버 뭐 지금 비전 펀드 누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위워크. 그러니까 여러분 엔비디아라고 하면 되게 낯설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포스 게임 할 때 들어가는 지포스 저거가 저기 엔비디아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거 뭐예요? 저거 그 게임 그 하는 그것만 들어가면 근데 엔비디아가 여러분 지금 삼성을 추월했죠? GTX 2080 그렇게 다 엔비디아의 칩셋입니다. GTX 이번 GTX 30 시리즈 나오는 게 가성비가 여러분 짱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비트코인을 왜 떡상을 했냐면 GPU는 원래 여러분 예전에는 컴퓨터가 숫자를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CPU는 논리 작용을 하는데 적합한 거고 그 수치를 계산하는 보조 프로세서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논리 연산을 하는 CPU와 수치 연산을 하는 수치 연산 프로세서를 따로 썼는데 그 수치 연산 프로세서가 의 역할을 그래픽 쪽에서 그 폴리건이라고 하죠. 그 폴리건 숫자가 막 늘어가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 저게 점점 비중을 키워가요. 논리 연산 말고 수치 연산 부분을 되게 키워가면서 요번에 그 마이닝을 하고 그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채굴 할 때도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 저 GPU 쪽이 되면서 저희가 떡상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떡상을 하는 게 그래픽 처리를 하니까 여러분 안면 인식 같은 거나 사물 인식 같은 거 있죠. 그래픽으로 그 그래픽 데이터를 인식하는 수요가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와 기타 등의 서베일런스 장비들 기타 등등에서 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폭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능이 얼마나 좋길래라고 한다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 우리가 지금 AP 프로세서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퀄컴은 여러분 모뎀 회사입니다. 모뎀. 우리가 옛날에 삐비비비비비비 하던 그 모뎀 있죠. 그 모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모뎀인데 그 모뎀 회사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핸드폰을 만들 때 핸드폰을 만들 때 CPU가 있죠. CPU가 있고 G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뎀이 있어요. 근데 모뎀이 있는데 옛날에는 GPU 부분, 그래픽 처리하는 부분이 이 컴퓨터, 이 핸드폰 속에 별로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AP 프로세서라는 건 CPU, GPU, 모뎀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AP 프로세서란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모뎀 부분인 퀄컴인 모뎀 회사가 이걸 주조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CPU, 특히 GPU가 기능이 점점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에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AMD가 여기 GPU로 들어올 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은 여러분 배터리만 있으면 안 되죠. 성능과 배터리 소모, 발열을 하면 이거 폭발하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개선을 해야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거로 동일 성능 대비 발열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적은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여러분 ARM이 설계를 한다고. 그래서 ARM이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그래요. 팹리스 회사들 다 설계를 할 때 ARM 설계도를 다 가져가서 쓴다고요. 그 ARM이 지금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ARM은 여러분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면 ARM 거를 그 설계도를 뭐 인텔, 삼성, 뭐 퀄컴, 뭐 AMD 니네 다 써. 그러니까 자기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게 중립적이었던 ARM이 어느 한 회사로 이렇게 인수가 됐을 때 다른 회사들이 그 ARM의 중립성을 계속 유지할지 엔비디아는 독점 계약 이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은 ARM한테 의지하고 있었던 아키텍처 부분을 독자 개발을 해야 되거나 또 다른 ARM 같은 회사를 찾아야 되거나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ARM이 자기의 이 중립성 모든 회사한테 다 공급하던 거를 엔비디아 계열사가 됐은 다음에도 그걸 모든 회사한테 공급을 하는 걸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업계의 그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엔비디아가 하도 뭐 하시 되는 거고 이 엔비디아의 GPU 프로세서 앞으로 AP 프로세서가 몇 개 정도가 필요하냐가 하면 5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왜 5개가 필요하냐? 왜 5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 인지해야죠. 3월 카메라들 여러분 카메라가 되게 많이 달릴 거라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누가 옆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위험 감지 기타는 저게 이 가시광선 영역 말고 이제 적외선 센서까지 다 단다며. 뭐 그래서 모든 그 주변에서 벌어진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거기서 끝이 끝나요. 여러분 또 뭐를 해요? 거기서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는데 넷플릭스 같은 걸 보는데 여러분 차량에서 거기 어트모스까지 해서 사운드까지 그냥 5.1 시스템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머리 위에서 스피커가 올려야 되고 사운드 막 총 쏘면 이쪽에서 스피커 났다 이쪽 스피커 났다 그 돌비 어트모스까지 자동차에 들어가고 난리가 난다고. 그렇게 되면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게 사운드 프로세싱도 해야 되지 그래픽 프로세싱도 4K, 8K로 되니까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AP 프로세서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우리가 여러분 운전대를 놓게 되는 순간 자율주행을 가는 순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AP 프로세서는 폭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까지 하게 되면서 하다가 게임은 요새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저쪽에서 실행돼서 그래픽 데이터만 이렇게 와서 오는 거라 그 여기서 자체 내에서 프로세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를 나오면서 그걸 좀 줄여주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차량의 AP 프로세서가 어마어마하게 컴퓨팅 파워가 차량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뭐 이런 얘기죠.